차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이혼 서류 한 장이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공인 듯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아내 윤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의 초읽기처럼 들렸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어머니 박 여사와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 한유라가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참을성 없다는 듯이 서류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다. 윤서연 씨, 이제 그만 끝내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당신과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지난 3년간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그건 알고 있겠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서연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나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고 강지훈의 눈에는 더욱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박 여사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리 지훈이 앞길을 가로막던 애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는구나. 애초에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일대의 실수였지. 나가서 어디 가서 살든 우리 눈에만 띄지 마라. 옆에 있던 한유라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지훈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 씨, 그래도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지훈 씨는 제가 잘 챙길 테니 서연 씨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의 모든 조롱과 경멸 속에서도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으로 시작된 결혼이었다. 명망 있는 가문과 연을 맺어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냉대와 무시뿐이었다. 처음에는 노력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배경 없는 고아,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 얹혀 사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문득 1년 전 어느 저녁이 떠올랐다. 박 여사는 국이 짜다는 이유로 서연의 얼굴에 뜨거운 국그릇을 던지려 했다.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쏟아진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 그 순간에도 강지훈은 신문을 읽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완벽하게 외면했다. 또 다른 기억은 한유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이었다. 서재에서 지훈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유라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서연이, 집에 있는 장식품 같은 거지. 아무 감정도 없어. 숨막히게 재미없는 여자야.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사랑이나 기대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서연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지웠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순종으로 비쳤고 그녀의 무표정은 무능함의 증거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허상 속에서 마음껏 그녀를 재단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우아해서 오히려 지훈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함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서류에 지정된 칸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종이에 스며드는 가벼운 마찰음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훈의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인주를 정리하고 도장을 가방에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예의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대신 아주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동정일까 혹은 비웃음일까? 지훈은 그 짧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은 뭐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박 여사와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끊었다. 이제 우리 지훈이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네. 진성건설이 곧 세계적인 기업 아우라그룹의 투자를 받게 될 테니 한유라, 네가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한유라는 지훈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 지훈 씨 축하해요.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머릿속으로는 거대한 헬리오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에 막대한 자본만 유치한다면 진성건설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는 이혼이라는 작은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윤서연.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존재였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고요한 뒷모습과 그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정적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냈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그는 곧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윤서연은 그의 발밑 어딘가에서 초라하게 잊혀갈 것이다. 그것이 그가 정해놓은 세상의 이치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그가 찍은 이혼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신이 정해놓은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의 꼭대기에 자신이 버린 아내 윤서연이 서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사무실 창밖으로 서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그 차는 진성건설 본사가 있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진성건설의 중역 회의실은 희망과 긴장감이 뒤섞인 미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아우라그룹과의 헬리오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해보거라.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우리 진성건설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과 기대가 실려 있었다. 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정장은 야망으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과 잘 어울렸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아우라그룹 아시아 지부의 투자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투자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지우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최첨단 도시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는 빌딩숲 전 세계에 자본과 인재가 몰려들 미래형 도시. 헬리오스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건설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격상시킬 거대한 도약대였다. 이 성공을 위해서는 아우라그룹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했다. 아우라그룹, 금융기술 바이오를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제국.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베일에 쌓인 리더십은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투자 결정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했다. 그런 아우라그룹이 진성건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술렁였다. 지우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문을 열 열쇠를 쥐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윤서연이라는 과거를 지워버린 지금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전무님, 긴급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부터 아우라그룹 투자팀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메일은 수신 거부로 반송되고 담당자의 직통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 착오가 있겠지. 다시 확인해봐.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시아 지부 전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술렁임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훈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강지훈, 네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당장 상황 파악하고 해결해, 알셰. 지훈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애써 감추며 회의실을 나섰다. 사소한 통신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 아시아 지부의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의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그를 맞이했다. 부사장님께서는 현재 모든 외부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아우라그룹은 정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이야.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여.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걸세.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의 얼굴은 굳어갔다.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아우라그룹이라는 철옹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진성건설의 모든 노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기 시작했고 진성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지훈의 사무실로 쳐들어와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아우라가 등을 돌린 거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한유라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도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일은 잘 돼가 다음 주에 신상백 나온다는데 사줄 거지? 지훈은 폭발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한유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이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난 성공한 남자 강지훈을 만난 거지. 실패자는 관심 없어.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그가 꿈꿨던 완벽한 미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문득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기다리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적어도 그의 고통을 조롱하지는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지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한 선배에게 연락했다. 그는 운 좋게도 아우라 그룹의 아시아 본부, 그것도 아주 말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애원 끝에 선배는 마지못해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서 만나주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선배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지훈아, 나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거야. 우리 회사는 보안이 철통 같아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면 그대로 끝장이야. 지훈은 다급하게 물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려주세요, 형님. 제발요. 선배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한 일이야. 며칠 전 헬리오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투자 심의팀에서 회장님 직속 검토 파일로 이관됐어. 이런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더군. 모든 실무진의 접근이 차단됐고 오직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어.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분이라면 아우라 그룹 회장 말입니까?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떨었다. 그래, 아무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유령 같은 분. 우리는 그냥 윤 회장님이라고 불러. 그분의 결정은 절대적이고 번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제 자네 회사의 운명은 오직 윤 회장님의 손에 달린 거야. 윤 회장. 흔한 성씨였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지훈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술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그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무력감을 느꼈다. 이제 그의 상대는 이름 모를 투자팀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단 한 사람, 윤 회장이라는 유령이었다. 아우라라는 거대한 강철문은 이제 이름표를 달았다. 하지만 얼굴 없는 그 이름은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더 깊은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침묵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금융시장은 야수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진성건설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만을 믿고 투자했던 군소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로 불이 났고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온 강 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주은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아우라 그룹의 철벽에 작은 틈이라도 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모든 손길은 허공만을 휘저을 뿐이었다.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최한 비공개 만찬에서 그는 아우라 그룹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는 단지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을 본 투자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편집증적인 불안과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날카로워진 신경은 한유라에게 그대로 향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새로 나온 명품 시계를 보여주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씨,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요즘 드라마에서 라이벌 역할 맡은 애가 차고 나왔는데 나만 없어.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그런 게 눈에 들어와. 회사 법인카드도 다 정지됐어. 제발 철 좀 들어. 유라는 상상도 못한 반응에 얼굴이 굳어졌다. 뭐 그럼 나 다음 달 파리 컬렉션은 어떻게 가 당신이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계산적인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추락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은행과의 격렬한 통화를 마치고 머리를 식히려 차를 몰던 지우는 신호 대기를 위해 교차로에 멈춰 섰다. 무심코 옆 차선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멈춰선 검은색 마이바흐.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그 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렸다. 간결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지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익숙한 옆모습,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프라이빗 레스토랑의 문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군. 이혼하자마자 돈 많은 늙은이라도 잡았나 보지.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 비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스폰서를 구했다는 결론은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 기묘한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지우는 어머니 박 여사와 함께 백화점 V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니 다 그 재수 없는 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낀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세계 최고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파워 숄더 재킷과 팬츠는 그녀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켰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윤서연이었다. 박 여사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쉭쉭거렸다. 저것 좀 봐. 저 꼴이 9개 달린 여우 같은 년. 이혼 도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 주인을 물었구나. 저 옷이며 가방이며 대체 어떤 놈한테 붙어먹고 있는 거야.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의 저속한 표현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그녀가 유능한 남자를 만나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모르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편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가 본 서연의 모습은 돈 많은 남자의 애인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를 수행하던 남자의 태도는 아첨이 아닌 완벽한 존중과 충성심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지우는 서연의 잔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했다. 지난 3년간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던 초라한 아내의 모습과 마이바흐에서 내려 명품 매장을 거닐던 당당한 여인의 모습. 이 두 개의 이미지는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혹시 지훈의 머릿속에 터무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새로운 스폰서가 아우라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이혼에 앙심을 품고 그 남자를 이용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그의 상식으로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스스로 그런 힘을 가질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윤서연 씨의 최근 행적을 좀 알아봐.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사는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보고해. 그는 서연의 뒤에 있는 남자를 찾아내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얼마나 서연을 무시하고 얕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혹은 자신의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앨범에도 넣어두지 않았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그가 경멸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는 이 사진 속의 여자와
최근에 목격했던 화려한 여자를 번갈아 떠올렸다. 전혀 다른 두 개의 퍼즐 조각은 결코 맞춰지지 않았다. 이혼하던 날 느꼈던 그 희미한 불안감은 이제 실체 있는 의심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이 아주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수의 진짜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성건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금융권에서는 위험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강 회장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아들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지훈아, 내 평생의 은인에게 마지막 빚을 썼다. 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분을 통해 아우라그룹 회장의 비서실장과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투자팀이 아닌 회장의 최측근과 만나는 자리. 진성건설에 명운이 걸린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 소식은 죽어가던 진성건설에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었다. 지훈은 윤서연에 대한 편집증적인 의심을 잠시 접어두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는 아우라의 침묵이 그들의 전설적인 협상 전략, 즉 상대의 진을 빼놓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짓밟혔던 그의 오만함이 마지막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다듬었다. 모든 약점을 가리고 모든 장점을 극대화했다. 그는 자신의 현란한 언변과 아버지의 노련함이라면 그 어떤 비서실장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건설 본사 30층에 위치한 중역 회의실은 결전의 장소처럼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다. 테이블은 먼지 한 톨 없이 닦여 있었고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와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강 회장과 지훈을 비롯한 진성건설의 모든 임원진은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점검했다. 오늘 그는 이 자리에서 무너진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진성건설을 위기에서 구해낼 영웅이 될 터였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약속 시각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에 육중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한 남자였다. 큰 키에 흐트러짐 없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냉철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바로 최 실장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자신들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에 압도당했다. 강 회장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최 실장님. 진성건설의 강. 하지만 최 실장은 그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했다. 그는 악수를 하는 대신 열려있는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의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는 마치 왕을 맞이하는 충성스러운 기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의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들어오시죠. 회장님,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비서실장이 온 것이 아니었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문으로 이끌렸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으로 심장을 죄어왔다. 마침내
한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집에서 입던 수수한 원피스가 아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짙은 남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차가운 무표정. 그녀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주부 윤서연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리더의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명의 여왕이 서 있을 뿐이었다. 윤서연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의 광경을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마이바흐의 우아한 여인, 명품 매장에 당당했던 여인, 그리고 결혼 사진 속 초라했던 아내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며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는 옆에 선 아버지를 보았다. 평생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은 멍하니 벌어져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강전무의 전 부인 아니야. 그들의 웅성거림은 지훈의 귀에 닿지 않았다. 서연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테이블 상석, 즉 강 회장이 앉아야 할 자리로 걸어갔다. 최 실장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앉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고 검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딸깍. 광택 나는 원목 테이블 위로 울린 그 작은 소음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서연은 얼어붙은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차갑고 맑은 시선은 마침내 강지훈에게 닿았다. 그 눈에는 3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정 따위는 없었다. 그저 궁지에 몰린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가 맞추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일제히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윤 회장의 윤 씨, 그녀의 기묘한 행적들, 아우라 그룹의 철벽 같은 침묵,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이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그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유령의 진짜 주인이었다. 초대받지 않은 회장님은 단순히 회의실에 나타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 전체에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집행관이었다. 회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강지훈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가 이내 산산조각 났다. 강 회장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갈라져 나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윤서연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이곳에서. 그의 고함은 그러나 힘이 없었다. 지훈은 여전히 자리에 못 박힌 듯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있었다. 그의 뇌는 정상적인 사고를 멈추고 윤서연이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는 불가능한 명제만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강 회장의 발악을 마치 소음처럼 무시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최 실장은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았던 검은색 USB를 집어들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잠시 후 진성건설의 자랑스러운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련되고 강력한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서연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의 진성건설 인수 적격성 최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가 아닌 인수 적격성.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것은 협력자의 언어가 아닌 포식자의 선언이었다. 서연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이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오직 냉혹한 사실과 완벽한 증거만이 스크린을 채웠다. 첫 번째 화면에는 진성건설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실제 내부 장부가 나란히 떠올랐다. 임원들의 횡령 거액에 비자금 조성 상습적인 탈세 내역이 붉은 글씨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돈의 흐름은 강씨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자금은 주주와 직원들의 피와 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더군요. 다음 화면에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타났다. 진성건설이 제출한 완벽한 보고서 옆에 아우라그룹이 비밀리에 입수한 실제 보고서가 떠올랐다.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철골부실한 내진 설계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위험한 공법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설계대로라면 헬리오스 스마트시티는 최첨단 미래 도시가 아니라 수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몇몇 임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강 회장이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며 사업 특혜를 약속받는 목소리. 지훈이 하청업체 사장에게 단가를 후려치며 협박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어떻게 이 모든 비밀 정보를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서연이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쳤다. 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궁금하신가요? 지난 3년간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직접 얻은 것들입니다. 그 순간 지훈과 강 회장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 집 안에 가구처럼 여겼던 존재. 그녀 앞에서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의 비리를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들 집안의 유령은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완벽한 위장이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난 후 서연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아우라그룹은 진성건설에 대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절망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신 저희는 진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시장에서 전부 매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것은 이제 제가 아니라 곧 들이닥칠 검찰과 국세청이 될 겁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살기 위해 소리치며 서로를 비난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억 하는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회장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침내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아니 회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처럼 보였던 그 얼굴로 지상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스친 감정은 경멸 그 자체였다. 서연은 무릎 꿇은 지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실장, 뒷정리 부탁하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또각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녀가 떠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이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남은 자들의 운명을 처리하기 위한 저승사자들 같았다. 구급대원들이 강 회장을 싣기 위해 달려들어오고 임원들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사라져버린 텅 빈 문 입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치른 오만함의 대가는 단순히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진성건설의 회의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타워의 회장실은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윤서연은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선 채 방금 전에 격렬했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회의장에서 보였던 얼음 같은 분노와 냉정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과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최 실장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수십 년간 서연의 할아버지이자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를 모셨고 서연이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온 보호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성건설은 사실상 공중분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염려와 존경이 담긴 질문이었다. 서연은 창가에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 안으로 퍼지자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열리는 듯했다. 괜찮아요, 최 실장. 아니, 괜찮아야겠죠.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그들의 얼굴을 보니 3년 반 전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그날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우라 그룹에 입사할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바로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영상으로 남겨진 유언장에서 할아버지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사랑하는 내 손녀 서연아, 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너는 똑똑하고 강하지만 아직 세상을 배우지 못했다. 진정한 리더는 머리로만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러니 너에게 마지막 과제를 주겠다. 앞으로 3년간 너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내가 정해준 가문 중 한 곳과 결혼하여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거라. 너의 돈도 지위도 이름도 없이 오직 너 자신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부당함을 온몸으로 겪어보아라. 그 고통과 침묵의 시간이 너를 강철로 만들어줄 것이다. 유언장은 절대적이었다. 그녀가 회장직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최 실장은 그녀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신랑감 후보 명단에는 강지훈의 가족처럼 어느 정도 부를 이뤘지만 근본적인 교양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가문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고아라는 배경을 가진 며느리를 멸시하고 하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완벽한 시험 환경이었다. 최종적으로 강지훈을 선택한 것은
서연 자신이었다. 그의 사진에서 보았던 야망과 오만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그녀는 꿰뚫어 보았다.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최 실장에게 조용히 고백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박 여사님이 제게 뜨거운 물을 끼얹으려 했던 날, 아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훈 씨가 한유라와 여행을 떠났던 날, 그들의 경멸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이 시험이 끝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고통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경멸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얻었다. 그들은 그녀를 하녀처럼 부렸지만 바로 그 덕분에 그녀는 그들 제국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상속녀가 아니었다. 3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고백을 듣고 있던 최 실장의 눈에 깊은 존경심이 떠올랐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선대 회장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회장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앉아있는 왕좌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고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강철 심장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최 실장.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죠. 그녀의 선언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여제가 탄생하고 있었다. 진성건설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강씨 일가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압수수색을 위해 본사로 들이닥치는 검찰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고 박 여사는 압류 딱지가 붙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발악하며 울부짖었다. 한유라는 재빨리 강지훈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언론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이 모든 광경을 강지훈은 거리의 전광판을 통해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유령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아우라 그룹의 전문 TF팀에 의해 진성건설은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가치 있는 자산은 시장에 매각되었고 부실 채권은 정리되었다. 서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건설의 비자금을 환수하여 그들의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하청업체들을 위한 피해 보상기금을 설립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업계에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고 아우라 그룹은 냉혹하지만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명예 가족, 그리고 자존심까지. 그는 한때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지금은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공사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견딜만했다. 그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끝없는 밑바닥에서
그는 마침내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최 실장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목소리로 윤서연 회장과 단 5분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도도 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최 실장에게서 답이 왔다. 회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아우라 타워의 웅장한 회장실이 아닌 작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외부인 접견실이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무미건조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작업복이 아닌 날 같지만 깨끗하게 빤 셔츠를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못이 박이고 갈라진 그의 손은 지난 몇 달간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위엄있고 강인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더 이상 경멸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감정이 배제된 무관심에 가까운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우는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조용하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사과는 회사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내 눈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내 욕심과 오만함이 내 눈을 멀게 만들었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왜? 대체 왜 3년이나 그런 모욕을 참아냈던 거요? 그것은 그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대답을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는 그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차갑고 명확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 3년은 내가 당신에게 준 기회였어요, 강지훈 씨. 당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본 마지막 시험대였죠.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내가 내민 모든 기회를 자신의 발 아래에서 짓밟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결과예요. 당신들이 세상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것뿐입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될 마지막 기회를 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강지훈 씨. 이제 나와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접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악연은 완벽한 종말을 구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있었다. 다시 회장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최 실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안이었다. 과거 그녀가 위장했던 바로 그 모습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하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낡고 부패한 것을 무너뜨린 자리에 새롭고 희망적인 것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잿더미 속에서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아우라 그룹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었다. 침묵과 불꽃 속에서 단련된 진정한 리더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무님, 긴급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부터 아우라그룹 투자팀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메일은 수신 거부로 반송되고 담당자의 직통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 착오가 있겠지. 다시 확인해봐.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시아 지부 전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술렁임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훈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강지훈, 네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당장 상황 파악하고 해결해, 알셰. 지훈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애써 감추며 회의실을 나섰다. 사소한 통신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 아시아 지부의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의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그를 맞이했다. 부사장님께서는 현재 모든 외부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아우라그룹은 정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이야.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여.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걸세.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의 얼굴은 굳어갔다.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아우라그룹이라는 철옹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진성건설의 모든 노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기 시작했고 진성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지훈의 사무실로 쳐들어와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아우라가 등을 돌린 거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한유라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도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일은 잘 돼가 다음 주에 신상백 나온다는데 사줄 거지? 지훈은 폭발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한유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이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난 성공한 남자 강지훈을 만난 거지. 실패자는 관심 없어.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그가 꿈꿨던 완벽한 미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문득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기다리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적어도 그의 고통을 조롱하지는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한 선배에게 연락했다. 그는 운 좋게도 아우라그룹의 아시아 본부, 그것도 아주 말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애원 끝에 선배는 마지못해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서 만나주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선배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지훈아, 나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거야. 우리 회사는 보안이 철통 같아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면 그대로 끝장이야. 지훈은 다급하게 물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려주세요, 형님. 제발요. 선배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한 일이야. 며칠 전 헬리오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투자 심의팀에서 회장님 직속 검토 파일로 이관됐어. 이런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더군. 모든 실무진의 접근이 차단됐고 오직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어.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분이라면 아우라그룹 회장 말입니까?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떨었다. 그래,
아무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유령 같은 분. 우리는 그냥 윤 회장님이라고 불러. 그분의 결정은 절대적이고 번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제 자네 회사의 운명은 오직 윤 회장님의 손에 달린 거야. 윤 회장. 흔한 성씨였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지훈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술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그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무력감을 느꼈다. 이제 그의 상대는 이름 모를 투자팀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단 한 사람, 윤 회장이라는 유령이었다. 아우라라는 거대한 강철문은 이제 이름표를 달았다. 하지만 얼굴 없는 그 이름은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더 깊은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침묵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금융시장은 야수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진성건설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만을 믿고 투자했던 군소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로 불이 났고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온 강 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주은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아우라 그룹의 철벽에 작은 틈이라도 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모든 손길은 허공만을 휘저을 뿐이었다.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최한 비공개 만찬에서 그는 아우라 그룹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는 단지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을 본 투자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편집증적인 불안과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날카로워진 신경은 한유라에게 그대로 향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새로 나온 명품 시계를 보여주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씨,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요즘 드라마에서 라이벌 역할 맡은 애가 차고 나왔는데 나만 없어.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그런 게 눈에 들어와. 회사 법인카드도 다 정지됐어. 제발 철 좀 들어. 유라는 상상도 못한 반응에 얼굴이 굳어졌다. 뭐 그럼 나 다음 달 파리 컬렉션은 어떻게 가 당신이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계산적인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추락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은행과의 격렬한 통화를 마치고 머리를 식히려 차를 몰던 지훈은 신호 대기를 위해 교차로에 멈춰섰다. 무심코 옆 차선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멈춰선 검은색 마이바흐.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그 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렸다. 간결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지훈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익숙한 옆모습,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프라이빗 레스토랑의 문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군. 이혼하자마자 돈 많은 늙은이라도 잡았나 보지.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 비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스폰서를 구했다는 결론은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 기묘한 위안을 주었다.